자, 강유정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모신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 이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못해낸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모두 감탄하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 오징어 게임은 모든 국가에서 1위를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통합 1위는 맞더라고. 한 나라의 드라마가 이렇게 연속해서 전 세계 1위하고 순위권 안에 몇 개씩 들고 그런 건 헐리우드만 가능했단 말이죠. 이게 막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 났어 지금. 응? 어떤 문화적 지각 변동이 세계 수준에서 일어나고 말았어. 그래서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미국이나 유럽 언론들이 이 변화를 주시해요. 자락을 깔고 이제 마이크를 드릴게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할리우드 원탑 그리고 나머지 문화 강국 하면 영국, 프랑스, 일본 이런 정도예요. 거기서 뭐 팝송, 패션, 애니메이션 분야별로 각자 명함을 좀 내민다 정도지 나머지 나라들은요. 이 문화 강국들의 생산물을 소비만 했어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문화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본격적으로 팔지 못했다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다 그대로인데 우리만 할리우드 바로 뒤에 가가지고 야 빨리 안 가냐? 어?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우리보다 그래서 걔네들이 더 놀랬어. 20세기 세계 문화사를 잡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국뽕이라면서 오히려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그 현상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옥이 의미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마이크. 가끔은 굉장히 공장장하고 제가 사고방식이 통하는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도 네. 문화 패권의 흐름을 일본어로 얘기하고 싶었어요. 우리하고 통한 거야?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찌찌뽕? 찌찌뽕입니다. 네. 찌찌뽕도 곧 등재돼야 될 말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네. 많이 쓰니까. 원래 유럽은 문학이었죠. 섹스피어를 인도랑 그렇죠. 안 바꾸겠다는 등 뭐 실존주의 까미니 뭐냐 하면서 문학, 철학. 문학이 우리가 철학이 원조다. 미국 저기 무식한 새끼들 이렇게 그렇죠. 말했지. 그러다가 사실은 문화의 패권이 미국 문학이 아니라 미국 영화로 넘어갔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 플랫폼 전환과 함께 간 거예요. 네. 플랫폼 전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었다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다. 아, 종이에서 그럼요. 영화라는 미디어로 네. 플랫폼 전환이 됐다가 여기서 플랫폼은 이제 극장이죠. 물리적인. 그렇죠. 산업과 자본이 뒷받침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온라인 플랫폼이 오면서 다시 한번 플랫폼 전환이 일어났다. 그럼요. 아, 저 예리해. 박수. 그래서 기생충은 아. 그들의 영화판에서 우리를 허락해준 예시라고 그렇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거기서는 우리가 감사합니다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카데미에 그렇죠. 20세기, 21세기 초반에 이제 영화가 주류 문화였던 거죠. 뭐 어벤져스 이런 거 안 보고는 얘기가 안 되고 아카데미 몰라서는 대화가 안 되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코로나와 함께 그렇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그냥 미래의 플랫폼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근데 그 컨텐츠 시장에 한국 영화, 한국 서사가 들어간 겁니다. 딱 얹었더니 이게 우리도 몰랐는데 전 세계 다 먹히고 있어. 그렇죠. 아, 깜짝이야 이거. 완전히 예상 밖의 상황이고. 완전 예상 밖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플랫폼 전환이라는 게 없었으면 굉장히 늦었을 것이다. 내지는 안 됐을 것이다가 더. 패권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저도 패권이 놓여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동의하는 게 페이지 전환이 됐다. 한마디로 국면 전환입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지옥은 오징어 게임이 일종의 발견이었어요. 한 번이면 사건이라고 그러죠. 사건. 이건 사건이었어요. 오징어 게임은 천국 드라마가 사고를 쳤네? 사건이네? 원 히트 원더인 거예요. 그렇죠. 강남 스타일을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렇죠. 네. 마카레나 같은 거 있잖아. 그 가수가 그거 왜 무슨 노래인지 누가 알아요. 그런 것처럼 받아들인 거지. 그런데 계속해서 연속성을 갖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BTS까지만 하더라도 무시한 거예요. 10대 문화. 그리고 요거는
유튜버들이나 SNS 사용자들이나 좋아하는 얼리 어댑터나 좋아하는 것이다 했다가 지금 한거 뭐냐면 뭐 가디언이나 굉장히 전문적인 분석가들이 붙어서 사건이 아니라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을 한 거죠. 세상의 모든 새로운 이야기가 한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전 세계인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장터라는 게 없었어요. 문화상품 장터가 열렸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자기 상품을 내놔. 한국에 제일 잘 팔리는 거야. 왜 잘 팔리지? 우리도 몰랐어 사실. 우리가 제일 잘 팔릴 줄. 막 잘 팔리는 거야. 그런데 이 지옥을 왜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얘기해 보고 싶었냐면 오징어 게임하고는 또 다른 양상이에요. 오징어 게임은 어머 대유행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지옥은 유럽에서 작품으로 받아들여요. 프랑스나 영국 애들이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지? 그 높은 평가의 일단 첫 번째가 그들이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K-엔딩이란 말이 돌고 있습니다. K-엔딩? 그들이 보기에는 생전 보지 못한 K-엔딩인데 뭐냐면 질문을 남겨놓은 채 더 큰 질문을 유도하고 끝나버리는 갑작스러운 엔딩. 이번에 지옥의 2편이라던가 시연 직전에 끝난다거나 이 K-엔딩이라는 말을 스스로 만들 정도로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저는 코리안 리얼리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K-리얼리즘. 이 K-리얼리즘이 뭐냐. 서구권에서는 이 지옥이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낸 게 단테거든요. 단테. 신곡에서 지옥, 연옥, 천국의 이미지를 대중적으로 선보였어요. 그게 말 그대로 몇백 년간 이어져 왔던 서구 인식인데 그들은 신을 현실적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본질적 문제로 다루는데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이게 왜 일어났는지, 신이 있는지, 신은 왜 이렇게 가혹한지 관심이 없어요. 묻지 않아. 신을 비즈니스로 이용하는 사람 얘기에만 관심이 그렇지. 있어요. 이게 바로 한국적 초현실적 리얼리티라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잠깐만, 신을 요거 좀 다루는데 외우게 뭐라고? 초현실적 리얼리티. 그렇죠. 어디 가서 아는 척 좀 하게. 네. 그게 이제 K 리얼리티인 거예요. 초현실적 리얼리티. 그러니까 신의 문제가 나왔으면 그들은 그렇지. 굉장히 심각하게 뭐 네. 인간의 원죄라던가 그렇지. 뭐 고백이라던가 네. 사죄, 속죄 이런 것들로 가게 마련인데 주로 다뤄준 얘기 자체가 뜨끔하게 그걸 비즈니스로 그렇지. 인간적 욕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들도 별로 다를 바 없고 매우 사실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다룬 도발적인 작품인 거예요. 저는 예고편을 보면 이건 판타지 액션물이구나. 그래서 이제 별 생각 없이 1편을 봤는데 판타지 액션 아닌 거야. 3편쯤 보다 보니까 더 궁금해진 거야. 어머나? 어머나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건가? 전형적인 스토리 있잖아요. 뭐 사이비 종교가 득세해가지고 교주가 뭐 어떻게 되고 어머나? 막 스포일링 하세요. 그리고 그 남아뒤도 한 편에 이어진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마음에 들지 않는 연출도 있었으나 그걸 압도하는 스토리가 있었어요. 연상호 감독이 네. 부산행에서 다룬 것도 생각해 보세요. 네. 갑자기 그냥 좀비가 나타나요. 좀비가 왜 나타났는지 어떻게 사라질지에 관심이 없어요. 좀비가 아니라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인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번에 똑같아요. 이거 오리지널 스토리 아니에요. 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네. 지금 미국 영화 산업 잘 보시면 마블이라던가 디즈니 채널이라던가 오리지널이 없습니다. 파먹고 있어. 다 파먹고 있어요. 스피노프라고 그 이틀 풀러서 목도리 만들 수 있지만 그 여러 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덜너덜해져요. 우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지널. 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한 번도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창구가 한국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 애들은 또 상대적으로 유럽보다는 반응은 떨어지긴 해요. 이해가 가는 게 걔네들은 권선징악 괴물 나왔으면 죽이고 영웅이 딱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영웅은 아무도 없고 스토리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괴물이 왜 나왔는지도 몰라. 관심도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죠. 괴물이 나타났으면 풀어주잖아요, 보통. 그게 없어. 내 알 바 아니고 괴물이 나왔어. 거기서부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K 리얼리티가 갖고 있는 비예측성입니다. 너무 많은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에 길들여 있던 사람들이 그렇지. 이거 어떻게 끝나? 모르겠어. 뻔하게 누워서 자면서 봐도 되는 드라마가 아니라 한순간 졸면 이야기를 놓치는 아주 긴장감만 있는 이야기를 최근에 어디서 내놨느냐? 없었고요. 일본 영화가
망해가고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망한 이유가 거기는 우리나라 1960년대 영화처럼 영희, 이재화군 이런 방식의 연기를 무대 연극처럼 해 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본 영화 망한 게 일본 영화 쪼, 일본 드라마 쪼라는 걸 못 벗어나서 소위 리얼리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드라마는 어떨 땐 잘 안 들리기도 해요. 너무 쪼가 없어서. 대사가 안 안 들릴 정도인데. 대사가 안 돼. 우월우월거려. 맞습니다. 굉장히 리얼하다라는 느낌을 전 세계 국가 사람들이 이 연기에서 느끼고 있어서 특히 이번에 유아인 연기에 대한 평가가 많은데 뒤틀린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영웅의 카리스마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한국에서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인물형, 새로운 주인공. 유럽에 나온 영화평론을 보면 오징어 게임만큼은 히트를 못 치겠지만 10년 후에도 거론될 것은 지옥이다. 오징어 게임은 어머 얘네들 이런 상품도 잘 뽑네. 여기였다면 지옥이 던진 질문은 철학의 영역이에요. 원래 서양 애들이 자기들이 던지던 거라고. 그렇죠. 세계를 향해서 그럼요. 네. 몇백 년 전부터. 그리고 그걸 못 던지는 미국 애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유럽 애들이 이제 한국이 그 질문을 자기들보다 훨씬 세련된 방식으로 영상으로 풀어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놀란 거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 삼성 핸드폰 새까맣게 뽑네? 오징어 게임 색깔 좋게 뽑네? 이게 아니고, 쟤네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의 영역에 사실은 다 가 있구나. 그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진 게 2000년대 초반 뭐 올드보이라던가 한국 영화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마니악하고 소수의 지식인들, 거기서도 그렇지. 약간 젠체하는 걔들 봐서는 로컬 문화, 유럽이 중심인데 이번에는 대사에도 나오지만 자율성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사소하게 쓰거든요. 이 사소하게 쓰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끌고 나가는 것도 걔들한테 충격인 거예요. 이런 비예측성과 한국적 초월성에다가 그 질문의 깊이까지. 저는 한국 언론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진지하게 분석과 비평을 하기 시작하고 연구 영역까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가령 사살촉으로 대변되는 SNS 미디어의 단점 같은 것들도 영화에서 건들고 있다. 매우 중요한 현재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한국 언론은 언급되셨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정치의 밑자락으로 그냥 그렇지. 활용하는 것밖에 못해요. 이 현상을. 가령 겨울왕국 보고 나서 엘사와 박근혜 공통점을 얘기한 게 한국의 언론입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게 철저하게 정치적인 몇 개의 보수 매체들이 우리 주요 언론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정치 동물들이거든, 걔네들은. 제 말이요. 서구에 정말 믿을 만한 언론들이 나서서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K컬처에 대해서 분석하고 궁금하고 제가 외신과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인터뷰들을 보고 나서 한국 신문들은 그냥 따옴표 합니다. 요새 교수님한테 연락 와요? 해외 그게 언론에서? 해외 언론에서 오히려 진지한 다스베이더 봤나? 다스베이다 보셨다는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분석하지 않는 이걸 고작 정치적으로 써먹고 마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게 온라인 스트리밍 타고 전 세계로 나가서 이렇게 세계 언론의 지지를 받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내가 유럽 언론의 반응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얘네가 내가 평가하는 것보다 더 높게 평가하네?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특히 프랑스에서 높게 평가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나? 진짜 프랑스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워요. 네. 네. 영국 언론도, 독일도. 그러니까 독일도 괜찮고 유럽이 괜찮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 영향을 미쳤고 물론 거기서도 긍정하지만 스케치를 잘했다. 그렇지. 현대 사회를 잘 스케치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 질문을 서구권에서 먼저 했었어야 질문인데 오히려 우리가 질문을 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자존심 상한다. 우리 이웃 국가처럼. 이웃국가. 걔네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예. 엄마 친구 아들이 공부 잘하면 제일 기분 나쁜 것처럼 이제 이웃 국가가 그냥 자기 만족의 회로를 돌리는데 멈춘다면 저는 유럽의 언론을 높이 삽니다.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있고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시원 같은 게 잘 번역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여기서 의장님이 고시원 살아요. 근데 이게 기숙사로 번역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
와, 엄청난 30억 정도는 바로 땡길 수 있는 의장이 고시원에 산다라는 이 느낌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 지난번에 반지하가 기생충과 함께 수출이 됐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고시원이라는 게 수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에 가장 검색어에 많이 뜨는 게 코리안 그린 글래스. 한국의 초록병. 코리안 그린 버틀이 그렇게 많이 뜬대요. 지식인 같은데. 그게 아예 고유명사가 돼버렸더라고요. 요즘 그 뉴스공장에도 언어학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화가 가면 말이 궁금하죠. 이게 한 4, 5년 사이에 확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전 4, 5년을 생각해봐. 잘 뽑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 실제 우리 주변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이라서 모르는 면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할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이 정치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 거거든요. 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시대가 다시 열리면 딱 꽝이야 이거. 그럼요. 딱 꽝이야 진짜. 네, 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오징어 게임 설명하면서 성향, 지향, 반향 이런 세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 틀은 당분간 K컬처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런 이야기에 추종력이 되고 있고. 요 10년만 쭉 더하면요. 네. 한 세대의 인식 속에 완전히 자리 잡고 10년이 통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10년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죠. 잘못해서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치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해석을 게다가 SNS에 있는 글 쪼가리들 부스러기들 모아서 정치적 기사로 변모를 시켜요. 문화적 현상을.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같은 현상들. 이거 무슨 의도야?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면 위축되는 거는 정말 금방이라는 겁니다. 한순간이에요. 네. 그건 진짜. 네, 한순간이에요. 네. 한순간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게 이제 풀린 거거든. 잘해. 잘 생각해라. 한순간이다. 이 지옥은 또 다른 전환을 이뤄냈어. 어머? 얘네가 철학을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내서 뺨을 때리네? 야. 쟤네가 문화적 수준이, 예술적 수준이 높은 지적인 나라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서 훌륭한 자동차가 나와도 한순간에 안 돼요, 그게. 그런 인식의 전환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건데, 됐네? 되고 있다고. 잘해. K컬처라는 말 자체가 지금 아직은 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돌봐줘야 돼요. 신생아예요. 네. 세계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작품이 없으면 우리가 따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계속 작품으로 밀어 넣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반응한 거죠. 우리가 언플에서 된 게 사실 아닙니다, 이거. 누가 이거 밀어낸 거 아니거든. 네. 교수님, 찌찌뽕. 다음 3단계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지옥으로 2단계에 맞아. 돌입했습니다. 다른 단계로 돌입했어요. 네. 이 작품을 재밌어 할 사람도 있고, 취향이 아닐 사람도 있지만, 요게 던진 의미는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였어, 쟤네가. 받아들였는데 뭘. 이제 끝낼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